서울 강남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한 저택은 마치 요새처럼 웅장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정만호 회장은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사업에서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오늘도 나가시는군요. 만호가 아내 서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40대 초반으로 만호보다 30살이나 어렸죠.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요즘 들어 그녀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네,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늦을 수도 있으니 저녁은 드시고 주무세요. 유진이 서둘러 핸드백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만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진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옆에서 졸고 있던 진돗개 백돌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어요. 백돌이는 만호가 10년 전부터 키워온 영리한 개였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조용했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예민해 보였죠. 백돌아,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만호가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돌이는 현관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지난 2달 동안 유진의 외출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독서를 즐기거나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던 그녀였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나가곤 했죠. 더 이상하게도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에 두고 다녔습니다. 만호는 젊은 시절 사업가로서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는데 능숙했습니다. 그의 직감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죠. 유진의 행동 변화가 단순한 취미 생활의 확장일 리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만호가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불길한 예감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백돌이는 여전히 불안한 듯 주인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만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많이 늦으셨네요. 만호가 침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유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평소와 다른 메이크업 자국이 있었어요. 만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죠. 50년 가까운 사업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만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근처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와 음성 녹음 장치를 주세요. 만호가 상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나이 든 고객이 이런 장비를 찾는 것이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집 보안용입니다. 만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집의 보안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유진이 또다시 외출한 사이 만호는 집 곳곳에 장비들을 설치했습니다. 거실 화분 뒤편, 침실 옷장 위쪽, 현관 신발장 틈새까지 세심하게 배치했어요. 50년간 사업을 하며 터득한 치밀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백돌아, 너는 우리 집 경비대장이야. 만호가 백돌이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백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바라봤어요.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이 어떤 전자장비보다도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만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만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진이 평소보다 일찍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어디 가세요? 만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대학 동창 모임이 있어요. 오늘은 정말 늦을 것 같아요. 유진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한 화장이었죠. 만호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유진이 집을 나선 지 30분 후 만호는 거실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만호가 신음하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백돌이가 놀라서 주인 곁으로 달려왔어요. 만호는 미리 준비해둔 응급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심근경색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저택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무슨 일인지 확인했어요. 만호는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조차 속일 정도로 완벽한 연기였죠. 환자분, 의식은 있으신가요?
의사가 만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만호가 약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의 연기력이 지금 이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만호는 스마트폰으로 집에 설치해둔 감시 장비들을 확인했습니다. 최신 기술 덕분에 원격으로도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심전도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호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결국 만호는 이틀간 입원 관찰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상황이었죠. 이제 그는 병원 침대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집 안의 모든 공간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백돌이는 주인이 없는 집에서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백돌아. 만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장. 만호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오후, 집에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만호는 병원 침대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현관 카메라에 한 남자의 모습이 잡혔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경박한 인상이었어요. 분상우라고 하는군. 만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유진이 그 남자를 상우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백돌이는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오자 계속해서 지절했습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과는 달리 매우 공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이게 왜 이러지? 시끄럽네. 상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래 낯선 사람을 경계해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유진이 백돌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돌이는 상우를 향해 계속 으르렁거렸어요. 만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증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가 입원했다니 정말 큰일이었겠어. 상우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네, 갑자기 쓰러져서 정말 놀랐어요. 유진이 답했지만 그녀의 표정 역시 그리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호는 모든 말을 빠짐없이 녹음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수는 없잖아. 상우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위험해요. 만호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거야. 늙은이가 얼마나 더 살겠어? 만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더 끔찍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상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 담당자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유언장도 다시 써야 하고 정말 괜찮을까요? 들키면 어떻게 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킬 일은 없어. 내가 다 계획해뒀으니까 걱정 마. 상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곧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고 밤늦게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만호는 병원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의 배신감도 컸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가 집을 떠나기 전에 차고에 뭔가를 숨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검은색 가방을 차고 구석진 곳에 숨겨두었어요. 저게 뭘까? 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단서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백돌이는 상우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차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예민한 후각으로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진돗개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단순히 불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군. 만호가 병원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 사업할 때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병원에서 이틀째 되는 날 밤, 집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과 상우가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대화의 수위가 완전히 달랐어.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상우가 소파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 의심받지 않을까요? 유진이 불안해하며 답했습니다. 만호는 병원 침대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걱정 마. 내가 구해온 거면 절대 들키지 않아. 상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부생무치의 심장마비로 보이게 해주지. 늙은이가 원래 심장이 안 좋으니까 완벽한 알리바이야. 유진이 그 약병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무서워해? 생각해봐. 그 늙은이 재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평생 고생 없이 살 수 있어. 만호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계속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거든요. 50년간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살아온 그였지만 아내마저도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한편 집에 있던 백돌이는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상호가 며칠 전 차고에 숨겨둔 가방 근처를 계속 맴돌았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걔가 자꾸 차고에서 짖네.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유진이 창문을 통해 백돌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걔가 뭘 알겠어. 그냥 주인이 없어서 불안한 거겠지. 상호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백돌이의 행동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예리한 후각이 차고에 숨겨진 비밀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백돌이는 결국 가방이 숨겨진 곳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들과 USB가 들어있었어요. 서류들은 만호의 재산 목록과 은행 계좌 정보, 그리고 위조된 유언장까지 있었습니다. USB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만호는 스마트폰으로 백돌이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저 영리한 녀석이 뭔가 찾아낸 모양이군. 그날 밤 늦게 유진과 상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 며칠 안에 실행하자. 약을 음식에 타면 될 거야. 상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진이 물었습니다. 구급차 부르고 병원 가서 응급처치 받다가 결국 못 살린 거로 하면 돼. 나이도 많고 원래 심장이 안 좋았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만호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면서 분노와 함께 묘한 승부욕이 솟아올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적들과 싸운 그였는데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된 셈이었어요. 좋아. 게임을 해보자. 만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길 차례야. 다음 날 아침 만호는 의사에게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퇴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조금 더 관찰해보자고 했지만 만호가 강력히 요청해서 결국 그날 오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만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그는 백돌이가 찾아낸 증거들과 자신이 수집한 녹음 파일들로 완벽한 반격을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야. 만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50년 사업가, 인생으로 단련된 차가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5장. 만호가 집에 돌아온 다음 날 본격적인 반격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남편이 퇴원한 것을 반기는 척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초조함이 숨어 있었어요. 여보,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이에요. 유진이 만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만호는 느꼈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이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만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만호는 백돌이와 함께 차고로 행했습니다. 백돌이는 며칠 동안 신경 쓰던 그 장소로 주인을 안내했어요. 여기구나, 백돌아. 내가 찾아낸 게. 만호가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숨겨진 가방을 꺼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만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자신의 재산 목록, 은행 계좌 비밀번호, 그리고 위조된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USB 안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상호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가 녹화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만호를 제거한 후의 재산 분배 계획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군. 만호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만호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유진이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내일 상우 씨가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네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보는군. 만호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상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만호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어요. 회장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신가요?
상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네. 덕분에 잘 회복했어. 만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남자의 진짜 목적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만호는 몰래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상우와 유진은 자연스럽게 만호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봤어요. 요즘 유언장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가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호가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 것 같거든. 유진과 상우의 얼굴에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20년이라는 말이 그들의 계획에는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만호는 비밀리에 신뢰할 만한 변호사와 경찰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기원 배신에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지. 만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만호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신이 갑작스럽게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었어요. 병원과 미리 협의해서 의료진들도 연기에 동참했습니다. 정만호 회장 갑작스럽게 의식불명,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는 기사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유진과 상호는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만호를 보며 슬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만호는 알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위험한 상태인가요? 유진이 눈물까지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만호의 사망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진과 상호는 완벽한 연기로 슬퍼했지만 동시에 재산 상속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 준비가 한창일 때 만호는 비밀리에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언론사와도 연락을 취했어요.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만호의 장례식이 열린 지 사흘 후 서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긴급 생방송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뉴스 시간에 특별한 인터뷰가 방송될 예정이었어요. 그 시각 유진과 상호는 만호의 서재에서 상속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재산 목록을 확인하며 기뻐하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났네요.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것이야. 평생 고생 없이 살 수 있어. 상호가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에서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속보 사망 발표된 정만호 회장, 생존 확인, 곧 기자회견 예정. 유진과 상호는 자막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뭐야?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이어 화면에 만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만호입니다. 만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사망했다고 발표되었던 사람이 살아서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지난 몇 주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호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내와 그녀의 애인이 저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유진과 상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상호가 급히 채널을 돌려보았지만 모든 방송국에서 같은 장면을 중계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녹음한 대화 내용입니다. 만호가 말하며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유진과 상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부생무치의 심장마비로 보이게 해주지. 늙은이가 원래 심장이 안 좋으니까 완벽한 알리바이야. 기자회견장이 수렁였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바쁘게 움직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숨겨둔 증거물들입니다. 만호가 USB와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재산 목록과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살해 후 재산 분배 계획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특히 이 모든 증거를 찾아낸 것은 저희 집 진돗개 백돌이의 공입니다. 만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개의 예민한 후각이 사람의 어떤 기술보다도 정확했던 셈이죠. 카메라 옆에서 백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현재 경찰에서는 두 용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만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곧 정식 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들이 저택 앞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끝났다. 상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유진 씨, 문상우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진과 상우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재산의 주인이 될 꿈을 꾸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만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돌이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어요. 고생했다, 백돌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위험할 뻔했어. 만호가 백돌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큰 그림이 그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제시도. 편집. 7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후 만호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처벌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는 50년간 사업계에서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은 너무 느려. 진짜 응보는 따로 있는 법이지. 만호가 서재에서 전화를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상호의 회사였습니다. 만호는 상호가 운영하던 중견건설업체의 주요 투자자들과 거래처들에게 연락했어요. 상호의 범죄 사실과 함께 그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인지를 상세히 알렸습니다. 분상호와는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호가 한 대기업 회장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기원 사람과 사업하다가는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올 겁니다. 단 3일 만에 상호의 회사는 주요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 통보가 날아왔어요. 상호가 구치소에서 나올 즈음에는 이미 회사는 파산 직전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유진에 대한 복수는 더욱 치밀했습니다. 만호는 유진의 고향과 친정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어요. 유진의 어머니는 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했다니. 유진의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유진의 친정 가문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명망 있는 집안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친척들은 유진과의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어요. 유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유진의 작은아버지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족보에서도 파문시키겠습니다. 만호는 이런 소식들을 듣고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상호와 유진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도록 했습니다. 상호는 구치소에서 나온 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절망에 빠진 상호는 결국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상호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자업자득이지. 만호가 상호의 병실을 찾아가서 의식불명인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려던 일을 내가 당하는 거야. 유진은 감옥에서 3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기보다 더 힘든 것은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출소 후에도 그녀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호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유진이 출소 후 만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 만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을 때는 용서를 생각했니? 이제 내 인생의 진짜 형벌이 시작되는 거야. 유진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했어요. 결국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만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그였는데 이제야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지. 만호가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에게 보상을 해줄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제시도. 편집. 8장. 복수를 완료한 지 한 달 후 만호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지역 언론사들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을 저택으로 초청했어요.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백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진정한 영웅에게 마땅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만호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택 정원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과 하객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백돌이는 목에 빨간 리본을 매고 만호 옆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백돌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만호가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영리한 친구가 악인들의 계획을 밝혀낸 것입니다. 만호는 정식으로 백돌이에게 명예 명탐정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충금으로 만든 작은 메달이었는데 충직과 용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앞으로 백돌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명예 탐정견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동물의 뛰어난 능력이 인간 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백돌이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간혹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고개를 돌려 포즈를 취하기도 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만호는 백돌이와 함께 저택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돌아, 우리 정말 긴 여행을 했구나. 만호가 잔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백돌이도 주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 만호가 백돌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너 같은 진짜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백돌이는 주인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물의 순수한 충성심이 인간의 복잡한 욕망보다 훨씬 값진 것임을 만호는 깨달았어요. 이제 알겠어. 가장 충직한 자가 가장 강한 진실을 안다는 말이 뭔지 말이야. 만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백돌이가 주인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밭이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진 후 두 친구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집이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평화롭게 살자. 만호가 백돌이에게 저녁을 준비해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인간관계는 필요 없어. 그날 밤 만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백돌이는 침실문 앞에서 주인을 지키며 잠들었어요. 충직한 파수꾼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 사건은 백돌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동물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만호와 백돌이의 이야기는 배신과 복수를 넘어서 진정한 신뢰와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존재가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정만호 회장과 백돌이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복잡한 인간 세상의 음모와 배신으로부터 벗어나 서로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